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지인 소개로 만나 3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크게 모나지 않은 성격에 무척이나 성실한 편으로 학벌도 직업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미혼모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는데도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치대를 나와 치과의사 일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일찍 철이 들고 허세도 없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 비해 저는 부산에서 크게 장사하시던 부모님 덕분에 여유 있는 집안에서 별 걱정 없이 자라 조금은 철이 없는 여자였죠. 그런 제가 똑똑하고 착한 남편을 만나 많은 걸 배우고 느꼈고 그런 남자를 놓칠 수 없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선배 치과에서 월급 의사로 일하던 중이었는데 보통 사람들에 비해 월급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안 빚이며 시어머니 생활비까지 챙기느라 여유가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저더러 선뜻 결혼하자는 말을 못하는 남편에게 제가 노처녀 만들지 말라며 결혼을 밀어붙였죠. 다행히 저희 집에 여유가 있으니 저희 친정에서 신혼집을 해주기로 하셨고 성실한 사위를 보고 감동받으신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병원을 차릴 도움까지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개원까지 할 수 있었던 남편은 처가에 무척이나 고마워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잘났으니 처가에서 도움 주는 게 당연하다며 단 한 번도 고마워하신 적이 없으셨고 오히려 제가 천박하게 돈만 많고 나머지는 남편에 비해 전부 모자라다며 저를 무척 싫어하셨어요. 기분이 상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 화를 낼 수도 없었네요. 저도 서울권학교를 졸업하고 중견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서울대 나와서 치과의사하는 남편보다야 모자란 점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더러 대놓고 무식하다 못났다 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다 참았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남편이 더 기분 나빠하고 시어머니 대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창피해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19살 어린 나이에 미혼모로 자신을 낳아 고생하셨던 어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탓하지 못하고 제게 이해를 바라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았기에 시어머니가 어떤 시집살이를 시키셔도 그냥 참고 이해하려고 했고요. 남편이 저나 저희 친정에 워낙 잘하는 사람이라 그런 남편을 봐서라도 어머니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참 지독한 분이셨어요.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겠다고 작정을 하셨는지 일하는 며느리 괴롭히겠다고 월천에서 반찬 가지러 와라, 휴가 내서 김장해라, 주말에 친구분들 앞에서 요리 좀 하고 가라 하시며 이래저래 저를 부려먹으셨어요. 거기다 틈만 나면 저희 집으로 오셔서 육아며 살림이며 간섭을 해대시니 미치겠는데 그나마 친정에서 얻어주신 집이라 합가를 못하셨던 게 다행이었다 싶었습니다. 거기다 제 얼굴만 봐도 기분이 상하시는지 매번 볼 때마다 악담과 시비를 거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러시다 말겠지 싶어 참던 저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어머니를 보며 더 이상 참지 않고 시어머니를 변화시켜 보려고도 했었습니다. 시비를 거시면 반박도 하고 대꾸도 하고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뭔지 따져 물어 고쳐보겠다고도 했었어요. 선물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시라 친정엄마 선물을 안 챙겨도 시어머니 선물은 늘 챙기고 나름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온갖 노력을 다 했었죠. 화도 내고 회유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해봤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바뀌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결혼 5년 차가 되고 말았네요. 그리고 그 해에 저희 시어머니가 환갑을 맞게 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칠순을 바라보시는 나이에 저희 어머니는 환갑이시라니. 새삼 어머니가 참 일찍이 남편을 낳으셨구나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어머니가 짠해지곤 했었죠.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혼자 아이 낳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지 서울대까지 나와서 자수성가한 남편을 보면
새삼 어머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싶어 존경스럽기까지 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괴롭히실 때마다 미운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어머님의 고생을 부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머니의 환갑생신을 맞아 어떤 선물을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마침 여윳돈도 생기고 어머님 생신이시니 큰마음 먹고 비싼 선물이라도 해드리려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그 생신이신데 혹시 뭐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저희들이 뭐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이제 병원비도 거의 갚아가고 어머님 환갑이시니 특별한 거 해드리고 싶은데 어머니 좋은 가방 하나 사드릴까요? 아니면 밍크 코트는 어떠세요? 내가 뭐 갖고 싶은 게 있다고 다 가질 수가 있냐? 내 아들이 쎄 빠지게 번 돈일 텐데 그 돈은 못 쓰지? 어머니,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러지 말고 골라보세요. 저 이번에 적금 타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그래 엄마, 이 사람이 큰 마음 먹었으니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엄마는 진짜 며느리 하나는 참 잘 뒀어. 그치? 제가 번 돈은 뭐 네 돈 아니냐? 아니면 뭐 잘난 친정 둬서 돈질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고 유세 부리는 거냐?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돈질하리라니 유세라니. 이 사람이 언제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다고 그런 말을 해.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선물해줄 거면 그냥 조용히 들고 오면 될 일이지. 무슨 생색을 내고 싶어서 그렇게 꼬치꼬치 묻고 따지는지. 너 그러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선물 받기 싫다. 그거 하나 사주고 두고두고 말 꺼내려고? 어머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니께 뭐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네가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깟 돈 주고 사는 물건 말고 정성을 보였어야지. 선물 사다 준다 해도 몇백만 원이 고작일 거고. 그래봐야 그런 돈 너한테는 별것도 아닐 텐데 너는 대충 돈지랄해서 나한테 선심 쓰고 입 닦을 생각이었냐? 그게 네가 말하는 효도야? 하긴 그동안 며느리한테 미역국 얻어먹어본 적도 없는 주제 뭘 바라겠니? 어머니가 저한테 미역국 한 번 못 얻어먹으셨다 말을 하셨지만 정작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신 건 어머님이셨어요. 저도 제일 처음 결혼해서는 못하는 요리 실력으로 어머니께 생신상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제가 한 요리가 너무 맛이 없다고 도저히 못 먹겠다며 한술도 뜨지 않고 다 버려버리셨거든요. 제 딴에는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고생해서 차린 밥상이었는데 어머니가 맛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러시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저도 시어머니 생신상을 따로 봐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분명 좋은 데 나가서 외식하는 걸 더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역국 얘기하시며 돈 가지고 대충 때우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 그냥 제 꼬투리를 잡고 싶어 그러신다 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다 드리는 건 밥주걱이라도 귀하고 아깝다 하시면서 제가 해드리는 건 전부 친정돈으로 생색내는 거라 생각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더 좋은 거 해준다 그러는데 왜 괜히 꼬투리야. 아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진수성찬 차려오고 케이크도 직접 만들어 오고 아주 그렇게들 정성을 쏟는다 그러던데 너는 요리도 못하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어머니가 제 요리 솜씨 못 믿어하셔서 말았던 건데 어머니가 바라시면 제가 생신상 차려드려야죠. 근데 그래도 나름 한갑이신데 정말 그 정도로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뭐 그건 또 그렇지. 네가 음식이나 꾀하면 네 밥상 받겠는데 전에도 먹어봤지만 네가 요리를 좀 못하니? 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는지 네 음식 솜씨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구나. 그러게 딸년이라고 곱게 키울 필요가 없는데 말이야.
있는 집이라고 딸을 아들처럼 귀하게 키운 건지 너희 엄마는 너를 어쩜 그렇게 무책임하게 키우셨다니? 어머니, 제 음식 솜씨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저희 친정어머니 얘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면 속상하시겠네요. 내가 무슨 별말을 했다고 또 그렇게 날이 서서 난리야? 하여간에 지 친정 얘기만 나오면 토끼 눈을 뜨지?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니?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잘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대체 왜 그래 정말? 그래 뭐 아무튼 네가 손맛이 영 없으니 직접 생일상 받기는 글렀고 그러면 환갑잔치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 뭐 괜찮은데 빌려서 요리사들 불러서 밥상 차려놓고 손님들 불러다가 나눠 먹으면 좋지 않니? 안 그래? 시어머니께서 환갑잔치를 하고 싶으셨는데 그 말씀을 직접 뵙기가 민망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생각은 하지 못하고 괜한 선물 타령을 하고 있으니 괜히 심기가 나빠지셔서 트집을 잡겠다며 굳이 저를 걸고 넘어지셨던 거죠. 저한테는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다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는 왜 못하실까 싶은데 그러고 보니 저희 입장에서도 환갑잔치 얘기가 당황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요즘 누가 환갑을 한다고 제 주변만 해도 환갑잔치 하시는 부모님은 안 계셨으니까요. 환갑잔치? 엄마 진심이야? 진짜 환갑잔치를 하겠다고? 왜? 나는 뭐 환갑잔치 하면 안 되냐? 돈 많이 들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들을 못 봐서 그렇지. 요즘 60세가 옛날만큼 고령도 아니고 남들은 환갑 챙기는 거 싫어하시던데 엄마는 웬 잔치야. 나는 하고 싶어. 니들이 제대로 안 챙겨주니 나라도 알아서 챙겨야지. 니들도 내 생일에 대충 돈으로 퉁치려거든 잔치해줘라. 그래야 남들 앞에서 생색이라도 제대로 내지. 명품이니 윙크니 그런 거 받아봐야 들고 다닐 데도 없고 장롱이나 들어있을 텐데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주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라도 벌여야 나도 기가 살지. 아무튼 나 환갑잔치 치르고 싶으니까 애민이가 고급스럽고 좋은 장소 좀 알아봐라. 네가 그동안 헛돈 쓰고 다닌 게 아니라면 그런 건 또 잘할 거 아니냐. 그리고 트로트 가수 하나 불러서 노래 좀 하게 하고 개그맨들 불러다가 진행도 시키고 그런 것도 알아봐라. 나 아는 언니 칠순 때 가수를 불렀더니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무래도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환갑잔치를 하고 싶으신 모양이셨어요. 솔직히 저와 남편은 요즘 세상에 무슨 환갑잔치를 하나 싶었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니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시어머니를 말렸다가는 아마 칠순 때까지 들들 볶일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 시키신 대로 장소를 알아보고 가수 섭외까지 하려니 저희들 생각보다 돈이 한참 더 들어가더라고요. 가뜩이나 손님도 많이 부르신다 해서 식대도 상당한데 시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트로트 가수를 섭외하려고 보니 이 사람들 행사비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결국 다 합치면 몇 천만 원이 들겠다 싶었죠. 금액을 듣고 놀란 남편이 병원 사정 얘기까지 하며 어머니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앓는 소리를 하며 굽히지 않으셨어요. 아들 돈이 아니라 며느리 돈 쓴다니 거리낄 것이 없으신 모양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제게 미안한지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그냥 제가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 주머니에서 나가나 제 주머니에서 나가나 같은 돈이고 이왕 생색낼 거면 남편 도움 받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칠순도 금방일 텐데 나중에 저희 엄마 챙길 생각을 하면 그냥 넘어가야지 싶었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잔치 준비를 마친 저는 그 소식을 저희 친정에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앞에서 자랑을 하고 싶으신 건지 꼭 오시라고 전화라 그러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멀리 부산에 사시는 엄마가 서울까지 어떻게 오고 가실까 싶어 말만 전하고 오지 마시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친정이 가까우면 몰라도 차도 없는 저희 엄마가 왔다 갔다 하시기가 영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말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말이라도 해야지 싶었는데 소식을 들은 엄마가 정말 올라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진짜 오려고? 됐어, 엄마.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이렇게 오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려고 그래. 어머님한테 대충 둘러댈 테니까 그냥 집에 있어. 날이라도 좋으면 몰라. 이런 상황에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겠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 생신이신데 안 가는 게 맞나 싶어서. 아파서 못 가는 거면 몰라도 멀어서 못 가는 건 아니지. 됐다니까 그러네. 그런다고 괜히 엄마 고생시켜? 칠순도 아니고 환갑잔치 누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사실 우리도 어머님이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엄마도 환갑에는 그냥 조용히 지나갔잖아. 남들은 나이 드는 거 내색하기 싫다고 해드린다고 해도 싫다 하시던데 우리 어머니는 굳이 환갑잔치를 하셔야겠다고 아주 난리시더라니까. 심지어 주변 친구분들마저도 무슨 환갑잔치를 하느냐며 말리셨다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래도 사돈 섭섭하실라. 그렇게 말하지 마. 사돈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혼자 자식 키우는 게 쉽지도 않았을 텐데 아들 뒷바라지에서 그만큼 성공시켰으니 이제 누릴 것도 누리고 싶으시겠지. 그러니 사돈도 오죽하면 환갑잔치를 하고 싶어 하셨겠니? 니들이야 아직 젊으니까 나이 먹고 드는 서름을 몰라서 그렇지. 나이 들면 또 안 그런다. 그러니까 너는 괜한 불평하지 말고 시어머니 잘 챙겨드려. 아무튼 엄마가 무슨 일 있어도 올라갈 테니까 사돈한테도 미리 말씀드려라. 엄마, 그럼 차라리 전날 올라와서 우리 집에 며칠 있다가. 서울에서 부산이 가깝지도 않은데 겨우 하루 당일치기로 내려가려고? 아이고, 너는 왜 자꾸 엄마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래? 내가 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니네 집에서 자겠어? 내가 너희 집에서 비비고 있으면 김서방만 불편하지. 안 그래도 매일같이 병원이라느라 고생일 텐데 밖에서 힘들었으면 집에서라도 편하게 쉬어야지. 근데 장모가 사돈 환갑잔치 핑계로 올라와 있어 봐라. 김서방 순한 성격에 오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반길 텐데 나는 내 사위 불편하게 만들기 싫다. 에이, 김서방이라면 엄마 올라온다는 거 좋아할 텐데 남는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그러지 말고 온 김에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엄마. 아우, 됐다니까 그러네. 나도 내 집이 편하다. 남의 집에서 잠도 안 와. 요즘 기차도 빠른데 뭘 그래. 그냥 얼굴만 비추고 금방 갈 거니까 걱정할 것 없어. 너야말로 괜히 남의 잔칫날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시어머니 생신 준비나 잘해라. 이럴 때 며느리가 잘해야 예쁨 받는 거야. 딸 자식 시집 보낸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는 죄송스럽게도 자꾸만 제가 친정엄마 대신 시어머니를 더 챙기기를 바라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결혼할 때 집까지 구해주셨으면서 그동안 생색 한번 내지를 않으시더니 사위 집이라고 하룻밤 자고 가는 것마저 불편하다고 거절하시더라고요. 딸보다는 사위가 불편할까 걱정이 되신다는 거죠. 저희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제 불편함 따위 걱정해 주신 적 없는 분이라 순간 친정엄마와 비교가 되어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가 사위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라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바라시던 대로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아놓고 비싸고 좋은 홀에서 무척이나 즐거운 환갑잔치를 벌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기어이 빗길을 뚫고 서울까지 올라와 시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셨죠. 정작 사람 오라가라 했던 시어머니는 다른 손님들 맞기 바쁘다며 저희 친정엄마에게 별 관심도 없어 보이셨지만 그래도 엄마가 오랜만에 딸이랑 사위 본다며 좋아하셔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오신 김에 자고 가시라는 제 말은 기어이 거절하셨지만 말이죠.
그리고 1년 후, 이번에는 저희 친정엄마의 칠순이 돌아왔습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지 저희 엄마가 칠순이나 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하긴 저도 꽤 늙었으니 할 말은 아니지만요. 그 사이 저희 딸아이도 예쁘게 잘 자라주었고 이제 6살 된 아이가 어느새 철이 들었는지 한글도 다 못 된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할머니 생신 축하한다는 카드까지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장모님 생신 선물을 뭐 해야 할지 한참 고민 중이었죠. 하지만 저희 엄마 성격에 사위가 힘들게 번 돈을 축낼 사람도 아니었고 남편이 저희 엄마 칠순잔치를 해드린다는 것도 한사코 사양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당신이 고생해서 이번에는 내가 장모님 칠순잔치 해드리겠다니까 왜 자꾸 거절하셔. 이러면 내가 사위로서 면이 안 서는데. 엄마가 됐다는데 뭘. 그리고 칠순잔치도 말이 잔치지. 그냥 이모들이랑 가까운 사람들 불러서 밥 한 끼 먹고 말 거라잖아. 잔치 비용도 엄마가 이모들이랑 부어놓은 갯돈에서 해결한다 그러고. 그러고 보면 엄마가 형제들이 많아서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 덕분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 뭐. 그러니까 더 죄송하지. 장모님한테 자식이라고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경 못 써드려도 되는 거야? 에이, 아무리 할 거 없다고 하시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해. 가뜩이나 당신이 우리 엄마 환갑 때 큰돈 쓰고 고생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영 기회를 안 주시네. 이래서 어디 가서 사위라고 얼굴 들고 다니겠어? 우리 엄마가 뭐 그런 거 바라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시어머니 환갑잔치 해드린 건 엄마도 모르시는데 뭐. 그건 그냥 그거로 치고 당신도 괜히 부담 갖지 마. 정 마음 쓰이면 나중에 휴가나 넉넉히 잡아서 친정이나 같이 가던지. 우리 엄마는 당신이 큰돈 쓰는 것보다 사위 얼굴 하루 더 보는 게 좋으실걸? 그거야 당연하지. 이제 병원도 완전히 자리 잡았고 우리 형편도 나아졌으니까 내가 꼭 시간 내서 장모님 자주 뵈러 갈게. 그동안 당신도 고생 많았어. 우리 결혼하자마자 빚 다 끌어서 겨우 병원 차리고 그동안 그 빚 갚느라 얼마나 고생이었어. 그 핑계로 내가 그동안 집안일에 신경도 제대로 못 쓰고 당신도 일하는 사람인데 집안일이며 민지며 다 당신한테만 떠넘겼지. 내가 매번 말은 못했어도 당신한테 늘 미안했어. 까탈스러운 우리 엄마 비위 맞춰준 것도 그렇고. 내가 정말 어디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을지 늘 감사하게 생각해. 나만 고생했나 뭘.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고생 많았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치과 운영하는 건 뭐 쉬워? 직원들 월급 주랴 생활비 갖다 주랴. 당신 정말 고생했어. 그러는 와중에 안 갚아도 될 돈인데도 장모님한테 받기만 해줘서 죄송하다고 우리 엄마한테 꼬박꼬박 돈 보냈잖아. 그런다고 당신은 휴일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는데. 나야말로 당신 같은 남편 얻어 행복한 거지. 친정엄마가 저희 결혼할 때 집이랑 남편 병원 개원 비용을 도와주셨었는데 저희 엄마도 그걸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않으셨어요. 시댁 사정에 도움받을 수가 없었고 그런 사정 저희 엄마도 뻔히 아시니 여유 있는 당신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였고 병원 개원 비용도 아들 같은 사위가 다른 병원에서 고생하느니 실력 발휘해보라며 도와주셨던 거고요. 그러니 사위더러 그 돈 갚으라는 말씀 하신 적도 없었고 그러길 바라시는 분도 아니셨죠. 그런데도 남편은 절대 그냥 받을 수는 없다고 어쩌다 돈이라도 생기면 꼭 친정에 돈을 보내곤 했습니다. 집값에 개원 비용에 수억이었는데 그 많은 돈을 기어이 다 갚으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안 받겠다고 도로 돌려보내고 사위 붙잡고 혼까지 내셨다가 남편 고집이 워낙 강경한 걸 보시고는 결국 받기로 하셨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하루빨리 빚을 갚지 못했다며 늘 미안해하곤 했었어요. 그냥 모르는 척 받았어도 될 텐데 말이에요. 제 생각일 뿐이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했던 건 아마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괴롭히시는데 사위인 자신이 처갓댁 도움을 낼름 받을 수는 없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평소 사위 마음을 알던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시는 게 없으셨어요. 게다가 평소에 남편이 사위로서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병원 일로 바쁜데도 멀리 있는 저희 친정집에 자주 들리려고 노력하고 가끔은 명절에 병원을 지켜야 하는 와중에도 명절 인사는 드려야 한다며 저 따라 내려왔다가 저희 엄마 얼굴만 보고 다시 출근할 정도로 사서 고생을 하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 때문에 더더욱 시어머니께 잘할 수밖에 없었고 여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참아올 수 있었던 거죠. 남편도 시어머니가 제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 않았고 그래서 늘 저한테 미안해했거든요. 남편이 중간 노릇을 잘하는 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완전히 제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남편이 남몰래 눈물 훔치며 속상해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술김인지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천륜이 어떻게 쉽게 끊어지겠나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시어머니를 참아왔었죠. 그래도 이제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꽤 지났고 이 정도 시간이면 어머니도 저를 예뻐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야 늘 그러시니 그러려니 했지만 설마 저희 친정에까지 그러실 줄은 몰랐네요. 문제의 시작은 엄마의 칠순잔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환갑잔치를 하실 적에 저희 엄마는 장맛비를 뚫고 참석을 하셨었죠. 만약 그때 저희 엄마가 불참하셨다면 몰라도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친정엄마 칠순잔치에 참석하시는 게 맞는 일 아닐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칠순잔치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따로 못 온다는 말씀도 없으셨고 남편이 끝까지 설득을 했는데도 불참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어이 안 오신 시어머니께서 제 계좌로 부조를 하셨다고 연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돈을 확인해 봤는데 시어머니께서 보낸 부조금이 겨우 10,000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시어머니께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께서 실수라도 하신 거라면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세상에 아무리 원수라도 10,000원 부조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으니 당연히 실수였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금액이 맞다며 당당하게 시인을 하시더니 제가 차마 못할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돈 넣어주신 거 확인해봤는데요. 이게 10,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어머니 혹시 잘못 보내신 게 아니신가 해서요. 뭐가? 그 돈 맞는데 왜? 그 정도로는 성이 안 차냐? 예? 그럼 정말 10,000원 보내신 게 맞으시다고요? 진심이세요? 왜? 10,000원이 너무 작아서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그것밖에 못 보냈다. 돈이 없어서 10,000원을 보냈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매달 생활비며 용돈까지 챙겨드리는데 돈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 그러시는지 뻔한 거짓말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같이 가자고 하는 남편 말에 멀미 때문에 못 온다고 하셨을 때에도 매주 관광버스 타고 여행 다니시는 걸 알기에 어이없었는데 그렇다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10,000원을 보내시다니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희 집을 무시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 환갑 때 직접 오셔서 100만 원을 부조하고 가셨는데 말이죠.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10,000원이라뇨. 부조로 10,000원을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생판 남이라도 이러지는 않겠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저 민망해서 저희 엄마한테 이 돈 못 드려요. 뭐? 너 지금 돈이 적어서 불만이라 이거냐? 네가 아무리 곱게 컸다 그러지만 10,000원은 돈도 아니냐? 그걸 또 안 보내려고 그러다가 우리 아들 봐서 보낸 거야. 그 정도로 감지덕지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지금 시음이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애초에 무슨 칠순잔치를 한다고 이 연병들을 떠는지. 네 엄마도 참 주책이다. 늙으면 죽어야지 무슨 잔치야.
하여간 너희 집구석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늙으면 죽으라고? 그 말 지금 우리 엄마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말했다. 왜? 기분 나쁘냐?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나이 먹은 게 뭐 대수라고 돈 들여 잔치를 하고 사람 오라가라 그래. 거기다가 바쁜 우리 아들까지 부려먹고. 우리 아들이 거기서 재롱떨 군번이냐? 어디 서울대 치과 의사를 그딴 식으로 부려?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아주. 그렇다고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그딴 소리를 하세요? 어머니 진짜 미치셨어요? 나이 들면 죽어야 한다고요? 그러는 어머니는 나이 안 드셨어요? 칠순잔치 하는 게 그렇게 유난인 거면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남들 하지도 않는 환갑잔치 한다고 별별 유난 다 부려놓고 이제 와서 저희 엄마 칠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실 자격 있으세요? 심지어 그때 그 잔치 제 돈으로 해드렸죠? 아들 돈은 아깝다고 그렇게 마다하시더니 며느리 돈이라니까 아까운 줄도 모르고 펑펑 써댔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부조로 100만 원이나 받아놓고는 겨우 10,000원? 아무리 거지 새끼라도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어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뭐라고? 거지 새끼? 아니 이년이 정말 미쳤나? 가뜩이나 10,000원 부족은 가지고 기분 상해 있는 제게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의 잔칫날 저희 어머니한테 늙으면 죽으라는 말을 하다니. 그동안 수많은 모욕과 막말을 참은 저라도 그 말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며 악다구니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 소란을 듣고 놀란 남편이 달려와 말릴 때까지 말이죠. 무슨 일이야? 당신 왜 그래? 장모님 들으시겠어. 조용히 좀 해 제발.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더러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볼래? 어머니가 부조로 10,000원을 보내시길래 물었더니 늙으면 죽어야지 무슨 잔치를 하냐 그러시더라? 우리 엄마 칠순잔치 한다고 당신 귀찮게 하고 당신 귀한 자식 번거롭게 한다고 말이야. 남의 잔치날 깽판을 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더러 죽으라는 거야 뭐야? 뭐?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어? 정말이야? 그럼 내가 없는 말이라도 만들었다는 거야? 나 그동안 당신 봐서 정말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더 못 참겠어. 내가 뭐 그리 못나서 우리 엄마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생신날 이런 모욕까지 들어야 해? 어머니가 나는 못마땅히 하셔도 사돈한테는 그러시면 안 되지.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을 남편에게 전하자 남편도 놀랐는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괜한 화풀이를 했네요. 그런데 사실 남편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부모 잘못 만난 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그동안 남편이 누구보다 노력했다는 걸 제가 모르지는 않았죠. 그래서 늘 참았던 건데 이번 일은 정말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앞으로 다시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아는 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무사히 행사를 치른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갔죠. 그리고 늦은 저녁 서울로 도착한 남편은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 남편의 표정은 그동안 제가 봐왔던 여느 때보다 잔뜩 굳어 있었죠. 남편 성격상 아무리 자기 엄마라도 그런 일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을 테고 아마 그래서 시댁으로 가서 한마디 하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할 말이 있더라도 진정하고 날 밟고 나서 하자며 말렸을 테지만 그때는 저도 화가 누그러지지 않아 남편이 어쩌든 두고 볼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야밤중에 시댁을 찾아가자 시어머니가 무척 놀라시면서도 자기 아들이 반갑다며 반기시더라고요. 어머, 아유, 니들이 이 시간에 웬일이냐? 부산에서 바로 올라온 거야?
아유, 먼 길로 가느라 피곤했을 텐데 바로 집 가서 쉬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우리 아들 거기 가서 사위 노릇하느라 피곤했지? 온 김에 여기서 자고 가라. 아, 예, 너는 뭐 한다고 거기 서 있냐? 얼른 부엌에 가서 꿀물이라도 타오지 않고. 네 남편 피곤해서 얼굴 굳은 거 안 보이냐? 내가 지금 그깟 꿀물 얻어먹겠다고 온 줄 알아? 아, 깜짝이야.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왜 그래, 아들? 애미야, 무슨 일 있었냐? 얘가 왜 이래, 정말? 왜 이래?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물어?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이러냐고! 설마 애미 네가 무슨 말 전한 거냐? 네가 아까 정신 나간 것처럼 나한테 지랄을 하더니 기어이 네 남편한테 일러 바쳤어? 또 그러지. 또 잘못 없는 민지 엄마한테 화살 돌리지. 내가 물었는데 왜 나한테 안 묻고 엄한 사람을 잡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장모님이나 와이프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얘가 진짜 왜 이래 정말. 겨우 10,000원 보낼 거면 부조를 뭐하러 했어? 그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대신하라 그러지. 나는 설마 엄마가 그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어. 거기다가 장모님 생신날 그딴 말을 해? 그러는 엄마는 늙은 게 뭐 자랑이라고 환갑잔치를 그렇게 했어. 엄마야말로 늙고 나이만 먹고 참 염치가 없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알아. 근데 엄마는 뭐야? 받을 건 다 받고 누릴 건 다 누리고서도 고마운 줄 모르고 그딴 식으로 해?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라고?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 그리고 내가 그 집에 무슨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쟤네 집에다 구걸이라도 했냐? 그때 그 100만 원 때문이면 돌려줄 테니까 받아가. 나 결혼할 때, 집가 괴혼할 때 장모님이 다 도와주셨어. 시대 나와서 남의 밑에서 쎄 빠지게 일하는 돈 전부 집안 빚 갚고, 엄마 갖다 주는 바람에 그 나이 먹도록 모아둔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던 나를, 그런 내 사정 알고 장모님이 다 도와주셨다고.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번 돈으로 여태 엄마 생활비 챙겼지. 엄마 매주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그거 다 장모님 덕이라고. 근데 장모님은 그렇게 도와주시고도 생색 한 번 내신 적이 없었어. 엄마가 민지 엄마더러 이러니 저러니 구박하고 욕을 해도 장모님은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늘 도와주셨다고. 그게 왜 은혜야?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럼 치과의사 사위를 꽁으로 얻으려고 그랬다니? 너는 왜 괜히 귀가 죽어 있어? 네가 그렇게 처가에 눈치 보고 사니까 쟤나 쟤네 엄마나 주제를 모르고 기어오르지. 내가 너 처갓집 말뚝하라고 그 고생해서 키운 줄 알아? 그래, 엄마도 고생 많았겠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애 가져서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자식 키우려고 좀 고생스러웠겠어. 근데 누가 낳아달래? 내가 그렇게 짐이었으면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지 그랬어. 엄마, 내가 왜 아득바득 공부했는 줄 알아? 엄마가 나 어렸을 때부터 나 때문에 인생 꼬였다고. 나만 아니었으면 시집가서 편히 살았을 텐데 내가 짐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커서 키워준 은혜 갚으라고 그랬었잖아. 그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덕분에 노력했어. 그래서 이 약 물고 성공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뭐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걸 엄마가 또 이렇게 망쳐놓는데. 엄마는 대체 언제까지 내 목을 조를 셈이야. 이러다 내가 민지 엄마랑 이혼당하고 그냥 혼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죽어 없어져야 성이 차겠어? 시어머니가 남편 어릴 적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워낙 아들 자랑이 대단하신 분이라 어렸을 적에도 어와둥둥하며 기르셨을 줄 알았더니 남편도 시어머니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전까지는 저도 남편이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랐는데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죽어버리면 좋겠냐 말하는 남편의 속이 어떨지 차마 가늠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이 너무나 가여웠죠.
그런데 그런 자식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화를 내시며 끝까지 남의 탓만 하시더라고요. 너 변했다. 너 언제 이렇게 됐니? 역시 네가 결혼하더니 애가 이상해졌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착한 내 아들이 너무 변했어. 네가 쟤를 만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엄마밖에 모르던 애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지금 감히 네 처가를 감싸. 그래서 그년이 돈 좀 해준 게 그렇게 고맙고 좋디. 그깟 돈이 뭐라고. 엄마는 나한테 돈 한 푼 못 해줘서 지금 이러는 거야?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와 저희 엄마를 모욕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시어머니는 이해를 하지 않으실 거고 100번 얘기를 하고 타일러봐야 평생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언젠가 바뀌시지 않을까 기대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 내가 그동안 괜한 짓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난 남편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한 번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남편이었기에 맞은 시어머니보다 제가 더 놀라버렸네요. 너 지금 나를 때린 거야? 너 어디서 엄마를... 이거 폐륜이야 이놈아. 닥쳐.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부모라는 게 너무 원망스러워. 당신이 장모님 밥만 됐어도 내가 이럴 일은 없었어. 자업자득인 걸 내 탓하지 마.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싸우는 와중에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무슨 전화인지 저는 어리둥절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 와중에 화를 꾹 참더니 밝은 목소리로 저희 엄마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장모님, 저 김서방입니다. 그래. 잘 도착했나? 먼 길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얼른 쉬지 않고 굳이 전화는 뭐하러 했어? 그게 제가 장모님한테 돈을 좀 보냈거든요. 그래서 보고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연락드렸어요. 제가 생신 선물을 해드릴 게 없어서 그냥 돈으로 보내는데 성의 없다고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돈을 보냈어? 돈을 뭐하러 보내? 아유, 내 생일 같은 거 안 챙겨도 된다니까 왜 그랬어? 제가 장모님한테 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장모님, 제가 1억을 보냈거든요. 5천은 장모님한테 드려야 할 남은 돈이고 나머지 5천은 장모님 생신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지. 아유, 뭐하러 그 큰 돈을 보냈어. 나 이 돈 못 받아. 아니에요. 꼭 받아주세요. 제가 꼭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장모님, 그동안 못난 사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저 자식처럼 챙겨주신 은혜 늘 감사하고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고맙기는 뭘. 나야말로 늘 자네한테 고맙지. 내 딸 잘해주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네. 자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는 내가 잘 알지. 자네 정말 대견하고 기특하네. 아유, 정말 대견해. 남편이 친정에 1억을 보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에게도 1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도움받은 빚도 다 갚고 드디어 사위로서 장모님에게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며 남편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말에 저희 엄마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사위를 칭찬하시고 눈물까지 보이셨죠. 그 모습이 남편의 친어머니인 시모와 어찌나 차이가 나는지 남편도 그렇게 느끼는지 마음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화를 끊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렸네요. 봤지? 장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당연한 돈 받으시면서도 고맙다고 하시는 분이야. 근데 당신은 뭐야? 자식 키워놓은 대가라고 나한테 뜯어갈 만큼 뜯어갔으면서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그런 부모가 있느니 차라리 부모 없는 고아가 낫지. 자식 볼모로 삼아서 평생 괴롭히려는 당신 같은 여자는 엄마 소리 들을 자격도 없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결혼하고 여태껏 나는 와이프나 장모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당신 같은 엄마 둔 죄로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고. 나 정도면 괜찮은 아들 아니었어? 나 자식 노릇 잘하려고 했잖아. 이 사람도 당신한테 좋은 며느리 하려고 그랬잖아. 그딴 소리 들을 일 없는 사람이 당신 개소리 시집살이 다 참아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면 할 만큼 한 거잖아. 근데 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거야? 나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당신 안 보고 살 거야. 다시는 이 집으로 찾아오는 일도 없을 거고 당신한테 연락하는 일도 없을 거야. 아이, 그게 무슨 말이니? 환수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랑 연을 끊는다니. 내가 네 하나뿐인 부모인데 나를 안 보고 살겠다는 거야? 그러게, 기회를 줄 때 잘하지 그랬어.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는 달라질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여태 바뀐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연 끊고 사는 게 서로에게 나은 일이야. 아니면 둘 중 누구 하나는 죽어도 죽지 싶다. 엄마도 내가 죽는 것보다는 어딘가에서라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도 키워준 은혜는 있으니 매달 생활비는 그대로 보낼게. 그러니까 남은 인생 자식이 번 돈이라도 누리고 싶으면 연 끊고 살아. 혹시라도 우리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오면 경찰 불러서 쫓아낼 거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한수, 너 이놈.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엄마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는구나. 그래. 차라리 그게 낫지.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서 나도 죄책감이 덜하네. 그럼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남처럼 삽시다.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설마 저도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던 탓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남편을 말릴 생각은 저도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시어머니는 절대 변하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도 6년, 7년 되는 시간을 참고만 살았지만 얼마나 더 참고 살 수 있을지 자신도 없고 아마 더 그랬다가는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제 딸과 저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시어머니와 연을 끊는 게 나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었고 그 후로 지금껏 저는 다시는 시어머니를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몇 번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경찰을 불러 쫓아내었고 이제 빚도 다 갚고 저희도 여유가 있으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처음에는 그래도 천륜인데 싶어 남편이 신경 쓰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남편이 마음이 편해 보여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세 식구 앞으로도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